시카고 교회의 어느 침실 화장대, 늦은 토요일 밤. 방은 조용하고 작은 책상 램프에 따뜻하고 황금빛 광채만이 비추고 있다. 한 여성이 거울 앞에 앉아 손가락으로 젖은 머리카락을 리드미컬하게 꼬고 있다. 공기 중에는 세팅 로션, 특유의 파우더 향이 감돌고 두피에 다 닿치는 금속핀, 컬클립에 날카롭고 차가운 클릭 소리가 섞인다. 그녀의 어린 딸은 문턱에서 지켜보며 어머니 손의 고요한 안무를 기억 속에 새긴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이것이다. 그 화장대 위에 그 어떤 것도 플러그가 필요하지 않았지만 그 결과물은 폭풍우보다 오래 가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이다. 머리카락을 태우는 극심한 열도 없었고 윙윙거리는 모터도 없었으며 그 테이블 위에 어떤 것도 몇 푼 이상의 비용이 들지 않았다. 오늘날 우리는 뜨거운 고데기에 거금을 들이며 그들이 인내심과 차가운 금속으로 성취했던 완벽함을 쫓고 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화려해 보이는 1957년에 사라진 헤어스타일링 기법 15가지이다. 이제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달라. 다음에 이어질 내용을 놓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 1950년대 헤어스타일링 비결들을 되돌아보며 그것들이 효과가 없어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는다. 그것들이 사라진 이유는 뷰티 산업이 우리에게 더 빠르고 더 뜨겁고 훨씬 더 비싼 무언가를 팔아야 했기 때문이다. 더 깊이 들여다볼수록 이 습관들은 덜 구식처럼 보인다. 그것들은 단순한 미용 루틴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신중한 보존 행위였다. 사라진 것은 결과가 아니었다. 그것을 둘러싼 고요한 가게의 지혜였다. 우리는 이 잊힌 기법 15가지를 카운트다운하고 있다. 1번까지 꼭 함께 해주길 바란다. 왜냐하면 그것은 머리를 꾸미는 것보다 여성이 자신의 시간을 되찾는 것에 더 가까웠던 야간의 의식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카운트다운은 화장대 위에서 가장 차갑고 가장 오래가는 도구와 함께 시작되며 다른 모든 것의 기초를 놓는다. 16번, 차가운 핀 컬 파운데이션. 고데기가 400도에 도달하여 우리의 머리카락을 굴복시키듯 굽기 전 여성들은 훨씬 더 차갑고 느린 기하학에 의존했다. 거의 모든 상징적인 1950년대 헤어스타일의 기초는 핀 컬이었다. 머리를 감은 후 젖은 머리카락을 구획지어 두피에 밀착되도록 납작한 원형으로 단단히 말아 올리고 차가운 금속 소재의 일자형 클립 하나로 고정했다. 약국에서 단돈 몇 푼에 그것들이 든 틴 케이스를 살 수 있었다. 그 느낌은 독특했다. 머리카락이 약간 당겨지는 느낌, 금속의 냉기, 그리고 몇 시간에 걸쳐 공기 중에 말라가는 축축함. 전기가 전혀 필요 없었으며 열 손상도 전혀 없었다. 오늘날 우리는 매일 머리카락을 태우고 이를 복구하기 위해 비싼 리페어 마스크를 산다. 그 당시 그들은 단순히 시간이 열의 역할을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14번, 직접 만든 세팅 로션. 하지만 핀컬 하나만으로는 중력을 거스르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여성들은 흔히 DPT도 같은 브랜드의 무거운 유리병에 든 세팅 로션이나 심지어 간단한 수제 혼합물에 의존했다. 그 액체는 독특한 파우더리한 꽃향기와 손가락 끝에 닿는 약간의 끈적임이 있었다. 머리를 말기 전 젖은 머리카락에 빗질하여 발라주곤 했다. 그것이 마르면 머리카락 여포를 강철 같은 장악력으로 새로운 모양에 고정시켰다. 건조한 알코올로 머리카락을 코팅하는 현대의 에어로졸 헤어스프레이와 달리 이 로션들은 수용성이었으며 빗질하면 부드럽고 만지고 싶은 웨이브로 풀렸다. 업계는 우리에게 이 부드러운 고정력을 즉각적이고 딱딱한 에어로졸과 바꾸도록 설득했다. 13번, 100번의 빗질 의식. 그 웨이브를 부드럽게 유지하고 머리카락을 빛나게 하기 위해 여성들은 이제 거의 신화처럼 보이는 야간 의식을 실천했다. 바로 100번의 빗질이다. 화장대에 앉아 천연 멧돼지 털 브러쉬를 사용하여 두피에서 끝부분까지 리드미컬하게 당기듯 빗었다. 그것은 단순한 신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기계적인 컨디셔닝이었다. 빳빳한 솔이 두피에 천연 오일을 끌어올려 머리카락 가닥 아래로 분산시켜 천연 세럼 역할을 했다. 머리카락을 통과하는 브러쉬의 리드미컬한 슥슥 소리는 고요한 명상이었다. 우리는 이 무료이며 내장된 수분 공급을 값비싼 합성 광택 세럼병으로 대체했고 우리의 몸이 이미 스스로를 돌보는 법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것들은 단순히 예뻐 보이기 위한 미용 트릭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자립의 시스템이었다.
클립 한 통과 좋은 브러쉬를 가진 여성은 단정해 보이기 위해 벽에 무언가를 꽂을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루틴을 소유했다. 12번 보이지 않는 헤어망을 쓰고 잠자기. 스타일이 완성되면 여성은 자신의 노력을 보호했다. 그녀는 그저 잠자리에 들어 잘 되기만을 바라지 않았다. 그녀는 머리카락을 미세하고 거의 보이지 않는 나일론 헤어망으로 조심스럽게 감싸고 때로는 그 위에 실크 스카프를 묶었다. 그 망은 무게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으며 컬을 머리에 납작하게 부드럽게 고정하여 뒤척임이 모양을 망치지 않게 했다. 그것은 자신의 노동을 보존하는 행위였다. 오늘날 우리는 헝클어진 머리로 일어나 매일 아침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1950년대 여성은 일어나서 망을 제거하고 단 몇 분 만에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11번. 부드러운 웨이브를 위한 천조각 컬. 더 부드러운 웨이브를 위해 특히 어린 소녀들을 위해 여성들은 자투리 바구니로 눈을 돌렸다. 천조각 컬은 그 주 일찍 밑단을 줄인 드레스에서 나온 듯한 면직물 자투리를 가져와 젖은 머리카락을 그 주변으로 말아 매듭을 짓는 방식이었다. 부드러운 면 조각을 베고 자는 것은 금속 롤러보다 훨씬 편안했으며 비용도 전혀 들지 않았다. 그것은 바느질 잔여물을 미용 도구로 바꾸는 순수한 기지였다. 그 결과는 탄력 있고 손상되지 않은 컬이었다. 하지만 다음 트릭 그룹은 기초에서 스타일링의 기하학으로 넘어가며 규칙은 더욱 정밀해졌다. 10번. 가르마의 기하학적 정밀함. 헝클어진 똥머리가 수용 가능한 일상의 기준이 되기 전 여성의 가르마는 의도적인 기하학의 행위였다. 꼬리빗의 날카롭고 뾰족한 끝을 사용하여 그녀는 두피를 가로질러 단호하고 완벽하게 직선인 선을 그리곤 했다. 깊은 옆 가르마는 단순한 스타일링 선택이 아니었다. 그것은 얼굴을 위한 즉각적인 건축이었다. 그것은 메이크업 한 방울 없이도 광대뼈를 들어 올리며 즉각적인 우아함을 만들어냈다. 두피에 닿는 빗꼬리의 날카로운 이끌림은 하루를 정돈하는 느낌이었다. 9번. 의도적인 티징. 1950년대의 볼륨은 압축캔에 든 드라이 샴푸나 텍스처라이징 스프레이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것은 안에서부터 밖으로 구축되었다. 백코밍, 즉 티징은 고운 빛과 특유의 손목 스냅이 필요했다. 머리카락을 뿌리 쪽으로 부드럽게 밀어 넣을 때 부드러운, 거의 종이 같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이것은 베이스에 조밀한 쿠션을 만들어 머리카락의 겉면이 마치 프레임 위의 실크처럼 그 위를 매끄럽게 덮을 수 있게 했다. 그것은 구조공학이었으며 머리카락에 며칠 동안 지속될 수 있는 기억력을 부여했다. 8번. 주간 세정 일정. 현대적 정서의 가장 큰 충격은 아마 이것일 것이다. 1957년의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단 한 번만 머리를 감았다. 머리를 감고 세팅하는 것은 전용 행사였으며 보통 금요일이나 토요일 밤을 위해 마련되었다. 일주일의 나머지 기간 동안 머리카락은 두꺼운 비닐 샤워 캡 아래에서 건조하게 유지되었다. 현대 뷰티 산업은 우리가 매일 아침 머리카락에 천연 오일을 벗겨내도록 훈련시켰고 우리가 하수구로 씻어보낸 것을 대체하기 위해 값비싼 합성 보습제병을 우리에게 팔았다. 1950년대 여성은 단순히 두피의 천연 생태계가 번성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 시점에서 패턴은 더 이상 제품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기준에 관한 것이다. 이 여성들은 자신의 머리카락을 매일 아침 뜨거운 고데기와 싸워야 하는 일상의 좌절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그것을 관리와 전략, 그리고 존중이 필요한 섬세한 직물로 취급했다. 1번. 잔머리를 위한 매끄러운 포마드. 3일째나 4일째에도 그 깨끗한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여성은 머리에 끈적이는 스프레이를 들이부지 않았다. 그녀는 매끄러운 포마드가 든 작은 틴 케이스를 집어들었다. 지문만큼의 양만 덜어내어 왁스가 투명한 유약처럼 녹을 때까지 손바닥 사이에서 든 다음 아기 머리카락처럼 삐져나온 잔머리들을 가볍게 눌러주었다. 그것은 딱딱함이나 가루를 남기지 않았다. 그것은 수년간 지속되는 제품을 활용하여 그녀를 수고 없이 세련되어 보이게 유지해주는 미세한 조정이었다. 10번. 환경적 갑옷으로서의 실크 스카프. 1950년대 여성이 마침내 밖으로 나섰을 때 그녀는 바람이 몇 시간 동안의 인내 어린 작업을 망치게 두지 않았다. 실크 스카프는 그녀의 환경적 갑옷이었다. 완벽한 삼각형으로 접어 턱 아래에 단단히 묶으면 습기, 배기가스, 예측할 수 없는 미풍으로부터 세팅된 머리를 보호했다.
창문을 내리고 차를 타는 것은 위험 요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화려함을 뽐낼 기회였다. 스카프는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만 제거되어 손대지 않은 걸작을 드러냈다. 하지만 다음 몇 가지 규칙은 달랐다. 그것들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거나 날씨와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여성이 특정한 종류의 자세를 요구하며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5번 조각된 프렌치 트위스트. 여성이 격식 있는 모습이 필요할 때 혹은 머리를 감은 지 6일째 되어 머리카락을 완전히 숨겨야 할 때 그녀는 프렌치 트위스트를 선택했다. 이 기법은 현대적인 고무줄이나 플라스틱 집게가 필요하지 않았다. 대신 머리카락을 한쪽으로 완전히 쓸어 넘겨 뒤통수에 밀착시켜 단단히 말아 올린 다음 길고 유연한 U자형 헤어핀으로 고정했다. 그 느낌은 즉각적인 리프팅과 같았다. 그것은 목에서 머리카락의 무게를 끌어올려 더 날카롭고 당당한 자세를 강요했다. 그것은 깨끗한 수직 솔기 안에 갈라진 끝부분과 결점들을 아름답게 숨겼다. 오늘날 우리는 머리카락을 헝클어진 일회용 집게로 대충 묶는다. 1950년대 여성은 몇 개의 철사 핀을 사용하여 할리우드 초상화에 나올 법한 실루엣을 구축했다. 그것은 고귀한 품위로 위장된 실질적인 필요성이었다. 2번, 전략적인 실핀 배치. 보잘것없는 실핀은 모든 화장대의 필수품이었지만 1957년에 여성들은 잊힌 특정 규칙에 따라 그것을 사용했다. 바로 물결 모양의 면이 아래로 가게 하는 것이다. 현대의 논리는 종종 그 굴곡이 장식용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들은 머리카락을 두피에 단단히 고정하도록 설계된 것이었다. 여성들은 5센트를 주고 게일라, 홀드법, 가일라, 홀법, 이나 스콜디, 록스, 숄디, 럭스, 핀 카드를 샀으며 치아로 핀을 살짝 벌려 컬 속으로 보이지 않게 밀어 넣는 법을 알았다. 올바르게 배치되었을 때 금속 핀은 스타일 속으로 사라지며 내부에서 건축물을 고정했다. 그것은 시각적인 찬사가 필요 없는 숨겨진 숙련 기술의 작은 조각이었다. 1번에 가까워질수록 이것은 물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체성에 관한 것이 된다. 이것들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성품이 될 때까지 반복된 고요한 기준들이었다. 세기 중반의 여성이 우연히 우아해 보였던 것이 아니다. 그녀는 매일의 정밀함을 통해 그것을 선택했다. 3번. 볼륨을 위해 이마 위로 마는 롤러. 얼굴을 너무나 아름답게 감싸는 상징적인 세기 중반의 스우프쇼처를 만들기 위해 여성들은 전기 드라이기나 롤 브러쉬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마 바로 위에 전략적으로 배치된 커다란 메쉬 롤러 하나에 의존했다. 젖은 앞머리와 앞부분 구획을 앞으로 빗어 넘겨 거대한 배럴 위로 감고 단단히 핀으로 고정했다. 그것이 마르면서 극적인 각도로 뿌리를 들어 올렸다. 빗질하여 풀어주면 광대뼈 바로 위에서 아침 햇살을 받는 부드럽고 폭포처럼 쏟아지는 웨이브가 만들어졌다. 그것은 얼굴에 자연스러운 구조를 부여했으며 머리카락이 마르기도 전에 세심한 배치 계획이 필요한 기법이었다. 2번. 마지막 스프레이 봉인. 며칠간의 세심한 보존을 확정짓기 위해 여성은 마무리 손길인 새로 유행하던 아쿠아넷 에콰넷 같은 초기 에어로졸 헤어스프레이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듬뿍 적실 필요가 없었다. 대신 그녀는 미세한 안개 속으로 걸어 들어가 달콤한 화학 물질과 장미 향이 섞인 구름이 머리 위에 라카처럼 내려앉게 했다. 소리는 날카로운 쉿 소리였고 뒤이어 피부에 잠시 동안의 시원함이 느껴졌다. 그것은 바람과 비 그리고 바쁜 주방의 습기 속에서도 조각된 기하학적 형태를 온전히 유지해주는 보호막을 제공했다. 그것은 일주일치 우아함의 마지막 자물쇠였다. 하지만 라카가 마르면서 그것은 육체적 노동의 끝을 알렸고 1950년대 헤어 루틴의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로 이어졌다. 그것은 제품에 관한 것이 전혀 아니었으며 훨씬 더 깊은 무언가에 관한 관행이었다. 1번, 웨트세트 웨트세트의 고요한 시간. 이제 우리는 다른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하나에 도달했다. 마지막 기법은 결코 물건이나 로션의 화학 작용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한 것이었다. 웨트세트는 머리카락이 몇 시간에 걸쳐 자연스럽게 마르는 동안 롤러를 말고 앉아있는 세기 중반 최고의 의식이었다. 1957년의 어느 조용한 침실을 상상해보라. 밖으로 교회의 거리는 어둠 속에 잠기고 있지만 안에서는 화장대 거울의 따뜻한 빛이 마지막 머리카락 구획을 롤러 주위로 부드럽게 감는 어머니의 모습을 비춘다.
그녀의 딸은 가까이 서서 파우더와 깨끗한 면의 향기를 들이마시며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는 어머니의 손길을 지켜본다. 이것은 서둘러야 할 허들의 실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과의 약속이었다. 그것은 허영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갑옷이었다. 즉각적인 만족감이 생기기 전의 시대에 여성들은 자신의 품위를 구축하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 이 정적으로 가득 찬 시간들을 쪼개어냈다. 그들에게는 실수를 30초 만에 고칠 수 있는 가열된 매직기가 없었다. 그들은 전략과 훈련, 그리고 엄청난 인내심을 가지고 자신의 아름다움을 계획해야 했다. 대상은 작았다. 교훈은 그렇지 않았다. 그것은 한 번도 기록되지 않은 채 어머니에게서 딸에게로 전해진 유산이었다. 단정해 보이는 것이 자존감의 한 형태라는 무언의 이해였다. 현대 세계가 우리에게 20분짜리 블로우아웃 브러쉬를 팔았을 때 그들은 우리에게 시간을 약속했다. 하지만 그들이 실제로 한 일은 아름다운 주간 의식을 혼란스러운 일상의 짐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었다. 웨세트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이유는 그것이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현대 소비자 시장이 결코 우리가 간직하도록 허용하지 않는 유일한 사치인 아름다운 것이 마르기를 기다리는 인내심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침내 주말에 그 고요한 시간들이 끝나고 핀들이 틴 케이스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 세기 중반 우아함의 참된 의미가 분명해졌다. 1957년에 이 15가지 사라진 헤어스타일링 기법들은 여성들을 아름답게 만드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사라진 것이 아니다. 그것들이 사라진 이유는 현대 세계가 보존을 속도와 맞바꾸고 우아함을 편의와 맞바꿨기 때문이다. 세기 중반의 화장대에서 진정으로 사라진 것은 락화나 금속 핀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내심과 집중력, 그리고 세대를 거쳐 전수된 공유된 가게의 지혜였다. 하지만 트렌드는 일회용이고 기억은 그렇지 않다. 어딘가에서 할머니는 여전히 공단이 깔린 서랍을 열고 7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완벽하게 작동하는 게일라 핀이든 작은 틴 케이스를 잡고 있다. 어딘가에서 일요일 아침 일찍 주방 불빛이 여전히 빛나고 있으며 어떤 현대적인 살롱의 블로우 드라이보다도 거뜬히 오래갈 부드럽고 열 손상 없는 웨이브를 빗어 넘기는 여성을 비추고 있다. 만약 여러분이 어머니나 할머니가 잠자리에 들기 전 머리를 망으로 감싸는 것을 본 기억이 있거나 여러분 스스로가 여전히 이 유행을 타지 않는 비결들을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달라. 여러분이 가장 그리워하는 잊힌 의식은 무엇인지 알려달라. 이 영상을 추천하는 것을 잊지 말고 황금 시대를 사랑하는 사람과 공유하며 옛 미국으로 떠나는 더 많은 여행을 위해 구독해달라. 다음 시간까지 기억들을 소중히 간직하시길.